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발칙한 시사대담. 저희는 반시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14일 여기는 흑석동에 위치한 작은 반지하 방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는 한 주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매주 한 편씩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게재할 생각인데요. 많은 시청 바라고. 저는 진행을 맡은 최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하실 저는 한주간입니다. 예,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미국의 대선 후보가 다 정해진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초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전혀 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자리매김하고 미국 내에서 뭐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초에는 이제 부동산 재벌로 시작을 해서 네. 한국에 알려지기는 이제 막말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막말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 특히나 뭐 주한미군이라든가 뭐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저런 인물이 미국에 있구나 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사실 뭐 주류 인물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런 비주류의 인물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크게 보자면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무슨 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결국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반란, 비주류의 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비주류가 이제 주류의 반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 그거는 뭘까요? 미국 내에서 뭐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예.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계속된 경기 침체, 양극화, 저성장, 그리고 딱히 앞으로도 뭔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미국의 이제 하층, 중하층 국민들이 불만이라든지 어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심해졌고,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근데 기존의 주류 정치인들이 그것을 못 해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못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시도해 보려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백인 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백인 남성이 네. 트럼프가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뭐 소수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백인들이 중하위층의 백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선 후보가 당선이 며칠 전에 됐어요. 뭐 트럼프는 뭐 두테르테에 비하면은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뭐 행한 행동들, 과거의 뭐 행적들이 뭐 사실은 뭐 애교 수준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필리핀에서는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이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뭐 충격적이에요. 보면은 뭐 했던 일들이 뭐 자신이 뭐 범죄자들이 재판 없이 뭐 1,500명 뭐 사형을 시켰다라는 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그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뭐 정말 저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실천한 공약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의 인권을 뭐 보장하지 않겠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센 발언이긴 하지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계엄령 비슷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뭐 비성적인 과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트레타가 당선이 된 걸 보면은 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도 지금 뭐 이미 뭐 대선 후보고 당선이 될 확률이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그랬습니다. 뭐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은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뭐 세계 정치, 한국 정치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과 멕시코의 물품들의 수입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높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미국이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던 자유무역의 기조를 꺾는 그런 이제 뭐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세계 경제에 트럼프의 당선이 미칠 영향, 이거 보면 어떨까요? 근데 트럼프는 좀 미국 중심의 그런 다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과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나프타에 함께하는 뭐 멕시코, 캐나다, 또 남미 국가들의 그러면 그들이 약간 수출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수출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제적 그런 거를 조달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타격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미국의 일자리나,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상품,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의문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뭐 옛날에 과거에 이제 미국이 고수하고 있었던 고립주의적인 정책 노선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보호무역의 색깔을 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이제 그 대공황 발생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그게 좋을 것, 당장은 이제 뭐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아까 뭐 필리핀의 사례도 있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신마오주의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은 뭐 독일에서도 뭐 나치즘을 표막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뭐 일본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베가 계속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군사 적인 노선을 걷기 위한 그런 이제 뭐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국수주의, 극우주의가 지금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 우연히 그냥 시기가 맞아서 각자 일어나는 걸지, 아니면은 이게 한 시대적 흐름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문제가 심각하고, 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뭔가 롤 모델이 없어진 그것에서 오는 답답함.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뭔가 그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못 해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 그냥 뭘 할진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면 뭔가 해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어떻게 보면 바닥의 민심. 예. 이 시기를 보면은 뭔가 한 시대가 끝나고 뭐 다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뭐 중간 과도기적인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제적으로 봐도 뭐 패권 국가끼리 뭐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미국의 뭐 상대적인 약화도 있겠거니와,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들, 하지만 새로운 세력들, 하지만 그 세력들이 뭐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뭔가 판이 새로 깔리기 전에 기존에 있던 판을 흐트러 놓는 그런 기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뭐 주한미국 문제, 방위비 분담 뭐 얘기들 뭐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트럼프가 대북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혹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뭐 공화당의 입장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예,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텐데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계속 있겠죠. 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발언했던 그런 말들을 지키게 된다면은 발을 빼게 될 것 같은 뭐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나라들에서도 개입을 조금 줄일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원래 트럼프가 센 발언들, 솔직한 발언들, 뭐 막말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뭐랄까요, 누군가 뭐 시원하게 속을 긁어주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요건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네. 그거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갖고 있는 당내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현재 당내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고 있을까요? 일단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반 정도로 갈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히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인기도 많아지면서 기존에 이제 트럼프와 경쟁하거나 반대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 경선 후보들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지를 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반대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알아보죠. 했는데 예.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예. 뭐 아직 뭐 제프시나 뭐 이런 후보들은 뭐 지지 선언 같은 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후보들이 지지 선언도 하고 결국에는 뭐 공화당이 대선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를 할 것이다. 예. 트럼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힐러리보다는 뭐 같은 당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지 표명은 안 하더라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뭐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데 뭐 공화당 후보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지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 현상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이것이 사실 그렇게 뭐 썩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고 이것을 트럼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트럼프가 오히려 더 큰 트럼프 현상을 또 부르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은 또 일어나지 않을지 그런 게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저는 트럼프 개인 아니면 뭐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지지를 얻고 있는 그 비주류의 인물들 그들의 생각과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뭐 접어들어도 그런 현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2008년도 이후부터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만연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현상 자체는 뭐 새로운 뭐 시대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그 이후의 시대에 어떤 비전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뭐 이런 뭐 균열이 가고 있는 현상 요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2부에서 그동안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